2026년에 바뀌는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병원비 혜택. 모르면 손해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의료급여를 신청해봤지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도움을 못 받는다고 들으셨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그 이유가 사라집니다. 오늘은 2026년에 달라지는 병원비 혜택 중에서 특히 의료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병원비 지원 제도가 단순히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예산은 9조 8,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3%나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 증가와 함께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제도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의료급여를 가로막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양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아도 가족이 생활비를 준다고 가정해서 그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 부양비 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도입돼 무려 26년 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이 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제는 가족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구조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그동안 의료급여 문턱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까지 범위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가 확대되는 대신 함께 도입되는 제도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외래진료를 365회를 초과해서 이용하는 경우 초과된 외래진료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횟수는 외래진료만 계산합니다. 약 처방일수는 포함되지 않고 입원 일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래 진료일수만 해당됩니다. 또한 이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약 156만 명 중 약 550명, 전체의 0.03% 정도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산정특례 등록자, 아동, 임산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번 변화 중 병원비 체감이 가장 큰 부분은 간병비입니다. 병원비에서 실제로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은 진료비보다 간병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됩니다. 간병비 부담이 컸던 분들께는 체감이 매우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의료비 지원도 함께 강화됩니다. 정신과 개인 상담 치료는 주 2회에서 주 최대 7회로 늘어납니다. 가족 상담 치료도 주 1회에서 주 최대 3회로 확대됩니다. 또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가 인상되고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도 개선됩니다. 이는 정신건강 치료를
비용 때문에 미루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입니다. 2026년 병원비 정책의 핵심은 관리보다 확대,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자동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65세 이상이 꼭 알아야 할 병원비와 복지 혜택을 계속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